안녕하세요. 저는 경인교육대학교에서 초등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모든 학생을 위한 통합교육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김수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느린 학습자 또는 경계선 지능 학생을 이해하고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학부모님들께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왜 이렇게 요즘에는 느린 학습자 아이들이 많아지죠? 경계선 지능 학생들이 증가하는 거 아닌가요? 사실 이 질문에 약간 오류가 있어요. 느린 학습자 또는 경계선 지능 학생들은 부모님들께서 학교에 다니실 때에도 있었고요.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서야 비로소 그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학습자들에 대한 관심이 시작되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제대로 지원을 해야 되지? 이런 움직임이 이제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느린 학습자라는 그 용어 자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요. 2016년도에 초중등교육법이 부분 개정이 되었는데요. 28조에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느린 학습자는 특수교육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그 장애 에 포함이 안 되고 비장애 학생도 아니고 그 사이에 있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계선 지능이라는 용어는 또 언제부터 생겨났을까요? 이 용어는 2022년도에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 제일 먼저 이 경계선 지능 학생들을 위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요. 이 경계선 지능과 느린 학습자를 같은 의미로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같은 말은 아닙니다. 굳이 따지자면 경계선 지능 학생이 느린 학습자 범주에 속하겠죠. 지금 현재 아주 단일한 용어, 통용되는 용어는 없어요. 조례에서 계속 경계선 지능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계선이라고 했을 때 어떤 이 단일한 선을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원래는 경계선 급이에요. 다시 말하면 급간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한 사회 또는 집단의 모든 구성원들의 지능 지수를 쭉 표시를 하면 평균이 100이고요. 표준 편차가 15인 그런 정규 분포 곡선이 나오는데요. 지능 지수 자체는 70에서 84 또는 70에서 85 요 급간에 속하는 경우를 바로 경계선 지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이 급간이라는 말뿐만 아니라 이 경계선 지능에서 이 지능, 당연히 IQ를 떠올리실 겁니다. 70에서 84 또는 71에서 85 이렇게 속하면 다 경계선 지능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뒤에 붙은 이 경계선 지능의 지능은 지적 기능성이라는 용어였습니다. 이 지적 기능성을 또 다른 말로 적응 행동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개념적 기술, 또 사회적 기술, 실제적 기술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이걸 보시면 아마 금방 무슨 말인지 다 아실 거예요. 현재 그 경계선급 지적 기능성 학생들의 위치를 보면 법적 제도적으로는 사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지원도 요즘은 특수교육이 아니라 일반교육 분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능지수 자체는 70에서 84 또는 70에서 85에 속해야 된다. 그렇지만 그 지능이 그 급관에 속한다고 해서 다 경계선 지능이냐? 아닙니다. 2023년도에요. 교육부에서 전국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교사들을 대상으로 체크리스트를 주고 체크를 하게끔 했어요. 그래서 조사를 했더니 몇 %가 나왔냐면요. 정규 분포 곡선에 의하면 약 14%였잖아요. 그런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4.6%가 나왔어요. 이론적인 수치보다는 훨씬 적죠. 무슨 말이냐면 아이의 그 지능이 높지는 않아요. 하지만 아이가 아주 성격도 좋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친구를 잘 사귀고 학교 가는 거 너무 좋아하고 기본적인 그 학습 내용들 따라가는데 어려움이 없고 이런 경우라면 경계선급 지능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지능 지수가 그 급간에 속한다고 해서 다 경계선 지능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많은 부모님들께서 자, 어떻게 아이가 경계선급 지능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를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일단은 개인 지능 검사를 통해서 지능 지수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자,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이 아이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2020년도에 교육과정평가원에서 표준화된 체크리스트 선별 척도를 개발을 하였습니다. 하위 영역을 보면요. 인지, 학습, 언어, 또 지각, 이제 이런 능력에 대해서 문항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초등용은 표준화까지 시켰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점수가 다 있어요. 자, 몇 점에 해당하면 경계선 지능 탐색군이다. 또 몇 점에 해당되면 경계선 지능 위험군이다. 또는 아니다. 예, 이런 식으로 점수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 이상 이 학생을 관찰한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생님, 담임선생님 아니면 부모님께서 하시면 되겠죠. 자, 그 어떤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서 쳐보셔도 다 나옵니다. 중등용도 개발이 됐는데요. 중등용은 아직은 표준화는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조금 느린 학습자인 것 같다, 경계선 지능인 것 같다 의심이 되시면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는요, 기초학력지원센터에서 해마다 학교로 공문을 내보내고요, 부모님 또는 담임 선생님께서 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부모님들께서 많이 물어보셨던 난독, 난서, 난산증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독도 느린 학습자 맞죠? 이렇게도 많이 이야기하시는데요. 난독도 당연히 느린 학습자 맞습니다. 그런데 이 난독, 난서, 난산은 사실은 원래는 다 학습장애의 하위 유형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 아이들이 다 그냥 학습장애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지능은 70 이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 아이들 중에 지능이 아주 높은 아이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난산증은 특히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 부호들 있잖아요. 수학에서는 그 수학 기호가 아주 많은데 그런 것들이 너무 구분이 안 되고 막 헷갈리는 거죠. 그 다음에 난서증 같은 경우에는 특히 쓰기에 너무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받아쓰기가 정말 안 되고 쓰기 자체가 진짜 어려운 그냥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이 난독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먼저 단어 해독이 안 되는 경우, 이걸 바로 난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해독의 독입니다. 예를 들면 난 이렇게 쓰여져 있으면 니은 이게 앞에 초성에 오면 느 소리가 나고 모음 아랑 합해져서 느아 똑같은 니은이지만 종성에 오면, 받침에 오면 소리가 나죠. 그래서 느안 해서 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읽으려면 자동화되어야만 줄줄줄줄 읽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어려운 게 바로 난독입니다. 또 반대로요, 유창하게 읽는데 다 읽고 나서 무슨 뜻인지 모르는, 이렇게 독해 특히 어려움이 있는 읽기 장애도 있습니다. 자, 이 난독, 난서, 난산증 이 학생들 잘 가르치면 충분히 배울 수 있나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일단 우리 한글은 소리 문자예요. 소리 문자라서 파닉스 접근이라고 그러죠. 방금 제가 난 읽는 거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반복적으로 절차가 다 있어요. 그 파닉스 접근을 대로 하면 충분히 읽고 또 이해하고 쓸 수 있습니다. 이 느린 학습자들, 특히 경계선 지능 학생들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밝혀진 가장 이상적인 지원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바로 세 가지 차원에서 지원이 들어가면 정말 이 학생들이 충분히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 차원이겠죠. 자, 학급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촉진하는 공동체 학급으로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수업은 물론이고요, 생활 지도까지요. 두 번째는 외부 지원입니다. 학생에게 외부에서 와서 직접 교수를 제공하고요, 또 담임 선생님한테 컨설팅도 제공을 합니다. 현재 이 외부 지원으로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인천광역시 교육청 기초학력지원센터에서 이 학생들을 진단한 다음에 50차시, 기본은 30차시고요, 추가로 20차시에서 50차시 동안 개별 맞춤형 지도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인교대 기초학력지원센터에서도 직접 교수를 하고요. 또 학교 밖 기관에서 또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가정연계입니다. 자, 가정연계는 2편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